자, 남의 당이지만 참 깝깝한 정당이 얘기하네요. 깝깝합니다. 장동희 화이팅! 파이팅! 잘하고 있어. 이게 이제 바둑을 둬보신 분들은 외통수란 표현 쓸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죠. 방법이 없다 보니까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찾아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당명을 바꾸겠다 또는 지금 이준석 뭐 조국 혁신당 쪽 뭐 해가지고 야당들 연대하자 뭐 이런 얘기했는데 조국 혁신당이 미쳤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준석하고 연대하는 건데 이준석이 야3당 연석회담 제안을 했어. 그러니까 장동혁이가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잘 나오고 국민들 지지도가 높다면요 이준석이가 저런 제안하면 쌩까죠. 근데 활로가 저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이를 징계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준석이가 어떻게 보면 외연확장인 거야. 네. 장동혁이가 봤을 때 이준석이 중도인 거예요. 네. 이게 지들끼리 짝짝꿍하지만 107석 플러스 이준석의 3석 합치면 110석밖에 안 됩니다. 뭘 할 수 있겠냐고. 그 얘네들 뭐 저번에 한번 나온 얘기잖아요. 합동 단식 추진. 근데 뭐 돌아가면서 한 2시간씩 하려나? 그 정도면 디톡스지. 2시간이면 아침 먹고 점심 먹는 사이가 한 3-4시간 되지 않아요? 잠깐만 디톡스도 안 되겠다. 정말 2시간이면. 그 요거 보고 있으면은 결국 그런 거죠. 단추 하나 잘못 끼워가지고 그 하나를 잘못 끼운 게 아니고요. 한 10개를 잘못 끼니까 그렇죠. 예. 이상하게 어긋났어. 맞아. 지금 나가려고 보니까 출구가 안 보이다 보니 이딴 식이 아무 의미 없는 짓거리 하는 거죠. 이준석의 생각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장동희만 모르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망하면 본인이 접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방선거 먹으려고 때까지 연대 안 해요. 네. 제가 봤을 땐 근데 그것도 이준석의 머릿속에서 있는 일인 거고. 이준석이 그랬다더라고요. 뭐 감히 노회찬 의원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일본하고라도 손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조국 혁신당에다 이야기를 했대요. 외계인이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본인이 외계인 그러니까 같은데. 가서 어디 가가지고 지금 양대가리 내걸고 개고기 팔던 놈이 지금. 답답할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무슨 뭐 공천 헌금 얘기 나오고 뭐 통일교 뭐 전재수 장관 이야기 나왔잖아요. 대통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여지부동이야.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주요 여론조사가 나올 때마다 혹시나 하고 기대를 하는데 역시나. 지지율이 올라. 네. 사실 대통령의 그 외교 이런 것들이 다 덮어버리는 네.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그러다 것들- 보니까 우리도 그랬잖아요. 윤석열 지지율 다음 주에는 20% 밑으로 간다. 그렇죠. 기대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올라. 실망했던 거 이 사람들한테 거의 마음의 상처일 거예요. 근데 상처 좀 수준이야.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우리는 윤석열 지지율이 20% 밑으라고 했는데 얘는 그렇지. 60% 밑. 맞아. 이거를 질적으로 동일한 거라고 봐야 되나? 근데 그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장동혁이가 똑똑하다는 인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그런 측면은 있죠. 그냥 듣보잡이던 사람 하나가 극우들 지지 받아가지고 그 전당대회 할 때 막 세게 이야기하는 거 하나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이러다 보니까 정치적 감각이 없다 보니 이자가 하는 짓거리가 저거는 그냥 전략인가 보다가 아니라 이제 최근에 느낀 게 있어요. 장동혁이는 그냥 돌머리다. 정치 IQ 40이다. 네. 이번에 나왔던 게 그거 있잖아요. 그 기사 댓글 국적 표기 네.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한해라. 이게 야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자체가요 국민의힘에서 저 법안 통과시켰던 거 아니에요? 발의했던 게 다 국민의힘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사 댓글 국적 표시네 뭐네 이야기하는데 얘네 보면 과거 7년 동안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 5천 개 이상을 올린 X 계정 트위터 말하는 겁니다.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외국인 투표권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이 14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식으로 또 협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 저것도 근거 없는 얘기 아니에요? 저것도 근거 없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정말 외국인 투표권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고 이때 국민의 주권을 위협한 게 누굽니까? 정말 국힘과 지금 저 사람들이 무슨 내란을 했습니까? 자기들 때문에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고 있구만은. 그러니까 댓글에 국적 표기에 64% 찬성하고 있는데 저거 자체도 개인정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맞습니다. 예. 그 다음 거 한번 봐요. 국가 또는 지역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저건 VPN이면요 네. 우회로 막 들어오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네. 한국에 있으면서 중국이나 어디 캄보디아 같은 나라라고 우회로 들어오는 경우도 꽤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골 때리는 게 지네들이 필요할 때는 이 투표권의 부분에 있어서요. 한국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뉴욕 영주권자에게도 투표권 80만 명 혜택 정화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주던 거를 영주권자에게도 투표권인데 80만 명의 혜택 전망이 있다고 지금 한국은 아까 장동기가 15만 명이라고 그랬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그 실제로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투표권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중국에 있는 사람한테 투표권을 주는 게 아니고. 아니라. 그리고 우리나라 설명해도 될까요? 예. 그다음에 아마 설명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뭐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 그 지선. 실제로 우리나라 여기 뒤에 보면 네.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이 현재 영주의 체류 자격 그렇죠.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네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도장에 올라 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선거권이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선만 가능한 거고 뭐 총선이나 대선은 불가능한 거고요. 지선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3년 이상 살면서 저 외국인 등록 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어야만 하거든요. 네. 저런 사람들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세금 내고 맞아요. 지역 사회에서 그냥 기여하면서 살고 있는 그냥 주민인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정책 결정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예요. 이해 당사자이기도 하고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국가 단위에서 법을 만들면 그 국가의 수범자기들도 네. 하거든요. 그 법을 지켜야 되는 네,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외국인이기 때문에 권리 행사에서 배제하겠다? 정말 오랑우탄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번에 왜 그 한강 서울에 있는 한강변의 아파트가 다 중국 사람이 싹쓸이했다 거짓말을 했다 알고 봤더니 미국 캐나다인들이 맞아요. 대부분이고 더 많고. 한국 주식시장에 중국 자금이 들어왔다 그래도 아이고. 그거 의미가 하나도 없었고 네네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뭔가 좀 자기는 또 중국 대사 만나고 우리는 헤어질 수 없는 이웃이라고 했더니 무슨 외국인 투표권 제한하는 말에 이거를 저쪽 당대표가 하고 있는 것 그런 건 뭐예요? 이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극우 일부 사람들한테 혐중 유발하는 건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얼마나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중국 자금이 들어오면 고마워해야지 이 새끼들아. 맨날 우리나라 돈 빠져나간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고마워해야지 돈 들어왔으면.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럼 포용의 정책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와서 지금 완전 반대로 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차별과 배제의 정책을 만들어내자고 하는 건데. 또 모르는 극우 천둥 벌거숭이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지금 외국인 없으면 우리나라 산업 안 돌아갑니다. 안 맞습니다. 돌아가요. 아니 당장 그 외국에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간단하게 중국이 없으면 지금 2030들 취업 자리 반토막 나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외국인이 거의 이제 150만 명, 1000만 명, 200만 명 육박할 거거든요. 한국 산업의 중추 세력이 됐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 혐오하면 아무 생각 없는 애들 있잖아. 지금 극우 청년들 있잖아. 얘들은 학력은 높은데 이 새끼들이 일할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일부는 유튜브하고 일부는 극우 집회하고 이지랄들 하는 거야. 근데 니들이 먹고 살고 하고 이 모든 과정에 외국인들이 열심히 일해갖고 내는 세금도 있다고. 엄청나게 그것도 영향을 미치고 야 니들 오늘 또 집에 들어가서 게임할 거지. 그 게임 서버 중국인 안 돌아간다. 정신 바짝 차려라. 그러니까 니들. 이게 백석이 넘는 정당의 당대표란 놈이 하는 짓거리예요. 혐오. 저게 대한민국 사회에 저게 몇 표가 된다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을 사실상 한국인으로 대접하면서 막 들어오면 막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 지금 무비자 입국도 지들이 했잖아요. 네. 근데 막상 중국인들이 한국에 오니까 무비자 입국 어쩌고 저쩌고 또 선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 생기면 그 사람들이 범죄자 될 거라면서 계속 혐오 장사를 했었죠. 그러니까 어디 서울 구치소 앞에 있는 구구들이나 수준이 똑같은 애가 국민의힘 당대표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 당 수준에 딱 맞긴 해요. 네. 제가 봤을 때. 그 그러니까 당의 딱 대표예요, 진짜. 장동혁이가 저번에 계엄은 잘못됐다고 사과했지만 윤석열과 절연을 못했던 것도 그런 거거든요. 이 지점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봐봐. 오죽하면 지금 언론들이 저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엄엔 반쪽사가 윤리위엔 윤그림자 장동혁 쇄신 의지 있냐? 동아일보. 장동혁 뒤늦은 계엄 사과 위기 모면용에 그쳐서는 안 돼. 세계일보. 1년 걸린 계엄 사과 예상 넘는 통합해야 국민 신뢰 얻을 것.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국민의힘 쇄신 윤석열과의 절연 없이 가능한가? 실제로는 하나만한 사과가 돼버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내용이 없어. 세계일보에서는 위기 모면용에 그쳐서는 안 되라고 이야기하는데 위기 모면용도 안 못했어. 됐어. 맞아. 양쪽에서 다 욕 먹고 끝나버린 거거든. 그래서 네, 저는 네. 장동혁을 응원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중도에서는 이게 무슨 사과냐라고 화를 내고 그렇죠. 그냥 극우에서는 왜 사과하냐. 그렇죠. 윤석열 사형당하라는 맞아. 거냐. 이런 이제가 어떻게 응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우리 대통령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 본인은 5년밖에 안 되는 임기지만 장기 비전에 대한 전략을 짜고 네. 가고 있잖아요. 음. 장동혁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임기를 완주해 버리면 그냥 이 당은 소멸이에요. 신난다. 그러니까 안녕. 자기들에서는 그 상황을 지금 장동혁은 돌파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단추를 10개를 잘못 키워서 네. 돌아가지도 못해요. 그러면 위에 이제 잘못 키운 단추 다 잘라야 잘라내야 돼. 돼요. 옷 그냥 버려야지. 자, 근데 지금 그 윤리위원장 임명했던 윤민우 부부가 그 여인영 시절의 방첩사가 당시 그때 자문위원이었잖아요, 윤민우가. 근데 윤민우 부부의 공조를 경력품으로 지급했다는 뭐 이런 짤막한 단신도 있습니다. 책. 음. 윤민우 부부가 책을 썼는데 이거를 방첩사에서 경력품으로 지급을 했다는 이 내용입니다. 책이에요, 지금. 와, 35,000원짜리네. 네. 이거 비싸네. 전자책은 31,500원이고요. 종이책은 35,000원짜리. 야, 이거 진짜 이렇게 비싼 책 처음 보는데 뭐 거기다 금태를 둘렀나 보네. 여기 봐봐요. 모든 전쟁, 인지전, 정보전, 사이버전, 그리고 미래 전쟁에 대한 전략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은 윤민우 부인과 함께 내란과 연동이 돼 있는 자야. 윤민우가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부인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방첩사의 윤민우가 방첩사의 자문위원이었었고 부인이 내란 전날 방첩사에 또 입사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들어갔다가 그 얼마 안 돼서 또 바로 퇴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관련이 있는 사람인 것 같고 여기 이제 인지전, 모든 전쟁에서 인지전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생각이 나는 게 탄핵 재판 때 윤석열 측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었냐면 원래 그 계엄을 하려면 뭐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여야 하잖아요.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것이 그냥 뭐 우리 재래식 전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 전쟁도 있고 인지전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냥 이렇게 제지를 당하고 말 그만하세요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되게 주장을 했었던 게 하이브리드 전, 인지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 여기서 아마 자기들의 어떤 논리를 좀 가지고 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히려 군사 전문가들은 하이브리드 전에 포섭돼 버린 게 윤석열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이브리드 전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체제 전쟁이야. 하이브리드 전쟁은 어떤 군사력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중국 밑에 있는 게 불편해.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먹을 가장 좋은 방법은 민주주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중국과 같은 사회 구조를 가져버리면 중국 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미국하고 적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중국이 하이브리드 전을 벌린 게 사실이라면 오히려 그 포섭 대상이 윤석열이었다. 그리고 윤석열 독재 체계가 완성이 되면 중국, 북한, 한국이라는 독재의 축이 완성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비판까지 나왔었어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든지 인지전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오발 떨었는데 아니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민우가 그 인지전, 하이브리드 전의 어떤 그 근거를 좀 만들어 줬을 수도 있겠다는 이미 계엄의 약간 좀 근거를 만들어 줬을 수도 이게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페이지에 가면 이미 많아요. 그래요? 하이브리드전, 뭐 중국이 하이브리드전을 하고 있다, 뭐 인지전을 하고 있다, 사이버전 하고 물론 이제 그래서 계엄을 해야 된다. 비슷한 비상사태다 내용을 지금. 이제 반대해서 하는 이야기 사람들도 있고 한데 자, 그러니까 어쨌건 저 책 제목만 봐도 윤민우 부부가 내란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전력 있는 자를 국민의힘의 윤리위원장에 임명하는 거는 방첩사가 윤민우 부부의 책을 사주는 거랑 같은 맥락이다. 윤민우에 대한 일종의 같은 맥락이다.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게 보면은 진짜 내가 장동혁이라면 깝깝하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다가옵니다. 네. 5개월도 안 남았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계속 극으로 간다 그래서 상당수 정치 이제 그 장동혁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으면서 김도욱 같은 정책위 의장도 그만두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러면 장동혁 중심으로 김민수 뭐 장해찬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제 소외가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시간은 가고 있는데 윤민우를 임명한 이유는 다른 게 없이 다 아시다시피 한동훈에 대한 징계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에 대한 징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당무감사위원장 하나 그다음에 지금 윤리위원장 지금 선임해가지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동훈이를 잘라내는 순간 지금보다 더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 온단 말이죠.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장동혁이라면 석전석결로 빨리 쳐내고 다시 시작할 것 같거든요. 근데 장동혁이는 또 이것도 못해요. 지리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한동훈 처음 발표 났을 때부터 계속 한 이야기인데 제가 봤을 때 장동혁이 자신감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하는 이걸 잡고도 자신감이 없어. 오죽했으면 발표도 제대로 언론사에 보도자료도 뭐 자기 블로그에다 올렸었잖아요. 그 위원 블로그에다. 그 정도로 굉장히 자신감이 없는 행보를 갖고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장동혁이 하는 게 그래. 사과도 아니고 뭣도 아닌 걸 하기도 하고 한동훈에 대한 대응도 보면 대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로 계속 하는 것마다 죽을 쓰고 있어서 저는 마음속 깊이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계속 끌면 끌수록 본인한테 본인이라기보다는 그 당의 손해인데. 당의 손해죠. 네. 자기는 알 바 아니지. 자기는 알 당의 바. 손해지. 다음번에 공천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을 건데. 근데 지금 이럴 측면이 있죠. 만약에 한동훈을 징계해서 당원권 정지 한 6개월 정도만 때려도 저기는 분당이에요. 분당일 수밖에 없잖아요. 심지어 분당 또는 진짜 분당.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한동훈하고 또 이준석이 연대할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준석과 연대해야 오세훈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지역에 가까우니까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상황인데 이러면 이준석이 주도권 잡고 싶어 하겠죠. 이 과정들을 계속 겪을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시점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는데 한동훈 징계가 만약에 확정이 되면 저 당은 깨집니다. 기본적으로 깨져요. 신난다. 자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운 논란이 지금 한 2주 연속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안 떨어져. 지난주에 갤럽 여론조사 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은 5%가 폭등을 했는데 이해운 임명해야 된다가 14%밖에 안 돼요. 맞아요. 근데 대통령 지지율은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자신들이 5번이나 공천을 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막 비리를 캐는데 지금 이해운의 그 청문회가 19일 날 하루로 합의를 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틀 하자고 그랬어. 네. 근데 얘네들이 이해운 자체에 비리가 터져 나오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국민의힘한테. 야, 니들이 검증한 사람이잖아. 그렇죠. 니들이 이런 사람을 5번이나 공천 준 거잖아. 근데 보통 같으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장관에 지명을 했지 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여론에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해원은 안 돼라는 여론이 진보 쪽에서도 압도적이긴 한데 대통령 지지율은 고공행진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지금 이거 받아들이기 좀 힘들 거예요. 그 모든 원죄가 국민의힘한테 있다. 참, 아이고. 어쨌든 청문회까지 가긴 갈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 고향 내려가 보니까 다수의 분들의 질문이 이해원 임명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내가 한마디 했어요 그냥. 중간에 날리려고 지명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치명적인 게 나오면 본인이 청문회 하고 나서 내가 봤을 땐 이해원 같은 케이스는 대통령이 사퇴하란 말 못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지명했잖아요. 네. 그럼 본인이 알아서 사퇴할 수는 있는데 네. 이해원 자체는 청문회까지 일단 가는 분위기잖아요. 막 예를 들면 막 자녀들 병역 비리도 나오고 막 무슨 그 청약권 무슨 이런 것도 나오고 막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하던데 우리는 이게 심지어 타격이 없는 거예요. 아 국민의힘 그렇죠. 우리는 딱 정치를 그러니까요. 저렇게 하는구나. 진짜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만약 우리 편이 그랬으면 되게 디펜스하고 싶고 되게 마음도 아프고 막 이랬을 건데 그런 건 없고 어쨌든 뭐 대통령이 지명하셨으니까 잘 디펜스했으면 좋겠다 요 정도 느낌. 네. 잘 디펜스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구구들 홈페이지에 그런 걸 올라올 거예요. 이해은이 중국에서 보냈다고. 중국 사람이라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중국 사람처럼 생겼어. 그 이야기 할 것 같아요. 예. 자 강민배님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